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9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91. 10일 있으면 이제 600일이네요. 네.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182페이지고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대를 조종해서 이깁니다. 그러면 승리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안 느껴집니다. 승리의 맛이 좋은 것에서 불쾌한 것으로 바뀝니다. 성공은 저 밖에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공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인함과 파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진정한 강인함과 파워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맞는 원칙, 내면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매우 성공적인 회원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술 없이 맨정신을 유지한 사람과 알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룹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선언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끌어낸 결코 어길 수 없는 법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그녀가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저버리거나 굽히지 않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이 원칙에서 그녀는 엄청난 강인함과 파워를 얻는 데 반해 이 원칙을 어긴 사람들은 결국 주립병원에 입원해 경련을 일으키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영구적인 성공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걸 선언하고 자신의 삶에서 끌어낸 결코 어길 수 없는 법을 의미했다 그러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끝까지 이제 지킬 수 있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네. 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정말 의식, 내면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냐, 인류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잘 모르죠. 저 역시도 저는 이제 저도 있지만 저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에 관련된 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업에. 각각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인류에 봉사할 것이냐. 그걸 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요번에였었나요? 그 언제였었지? 토요일이었나요? 화요일 날이었나요? 그 수업하는데 이제 너무 자기 하는 일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선생님 그러셨죠. 그 지금 하시는 일이 그 배를 만드는 일인데 엄청난 배가 없었다면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느냐? 이 배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얼만큼 공헌을 해서 이 배가 띄어짐으로 해서 얼만큼 큰 나라에서 배가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치가 달랐을 때 내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제 병원을 갔거든요. 아, 너무 웃겼어요, 저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습관이 안 바뀌었더니 이제 당뇨가 혈색소 검사하는 건 3개월 단위로 나타나는가 봐요. 3개월 단위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친구한테 이제 당뇨 검사를 이제 하는 이제 이걸 줘가지고 기구를 줘서 내가 좀 해줘봐 그랬더니 그때 식사하고 나서 120
119인가 12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이제 어제 갔더니 그 제가 이제 한 보름 만에 28일 날 오라 그랬는데 어제 갔죠. 갔는데 오늘 가니까 뭐 그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피 검사해야 되고 소변 검사해야 되고 뭐 몇 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 예, 알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저희 사업이 하고 있는 천연 제품을 쓰면서 이 몸의 기능이 저절로 항상성,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 4주차째 지금 하고 있어요. 4주차째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습관을 완전히 바뀌어서. 근데 이제 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제가 당뇨약을 6.5부터 당뇨라면서요. 근데 제가 작년에 6.9였다가 에이 몰라 그러는 뭐 하면 되지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하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을 바꾸진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가 7.5가 나왔는 거죠. 제가 2월 달에 2월 14일 날 갔을 때. 그랬다가 이제 제가 조정 그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몸을 이제 습관을 바꾸고 막 음식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제 118이 나왔어요. 당뇨가. 근데 이제 혈색소 검사는 아직 할 때가 안 된 거예요. 보름밖에 안 지나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색소 검사는 3개월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아직 하지 않고 근데 다른 거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뭐 엑스레이 검사를 해도 뭐 근데 이게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28일 날 와야 되는데 3월 3일 날 왔으면 보름치를 지어 주셨거든요. 당뇨약을. 근데 저는 한 알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약이 떨어졌을 건데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기 처음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은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의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 쪽하고 건강 쪽하고 건강 쪽으로 해서 치과 의사하고 소아과 여자 의사 선생님들은 만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건강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권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선생님 해보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약이 모자랐겠네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드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안 먹었냐. 안 먹었는데요 하면서부터 이제 당뇨가 그러니까 수치가 118이 나왔는데 당뇨가 일시적인 거라.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있는 상태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먹으면 안 좋잖아요. 간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냐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천연으로 해서 제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 얘기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막 하는데요. 저 책이 50년 됐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보다 더 오래된 책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러고 얘기하더니요. 탁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봤잖아요. 이야, 그 자부심의 175. 그 S사분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사사분면 아세요? 사업 설명 이렇게 사업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보면 사사분면에 S사분면에 계신 전형적인 175를 제가 어제 확 느끼고 갔어요. 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가족력이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족력을 물어보시는데 그 저희 친정아빠가 이제 심근경색이 있으시고 고혈압, 당뇨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당뇨가 당연히 있으면 혈당이 있으면 심장 쪽이 당연히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딱 좋아져도 전체적으로 이게 좋아지죠. 제가 막 오늘 아침에는 깜짝 놀랐어요. 몸무게를 2번 올라갔거든요. 단위가 진짜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59가 안 올라가던 사람이 작년하고 한 1년 반에 에이 모르겠다고 막 먹어버렸더니 64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기 시작하기 전에 63.6이었거든요. 야, 60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어가면 그 내려가는 게 저는 59였을 때는 52, 51까지 내려가는 게 쉬웠거든요. 이게 금방 내려갔어요. 근데 60이 넘어가서 60에서 50 쪽으로 내려오는 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50대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어쨌든 단백질은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수분이나 뭐 이게 다른 게 엉뚱하게 빠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천천히 그냥 지방이 빠지는 거로 지방은 천천히 빠지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거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59.1이었거든요. 오늘 57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57점. 쫙 오늘 내려가더라고요. 어제 밖에서 재니까 58점 몇이었다가 그리고 두 번 올라갔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게 또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달라지면서 저는 제 몸이 진짜 가벼워지고 그래서 달라졌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족력이 신념이거든요. 가족력이라는 건 아빠가 심근경색이야? 그럼 나도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러면은 믿음이 신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계속 그렇게 먹었죠, 제가. 작년에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각성하지 않고 그냥 아예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지. 단 거, 아빠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똑같이. 이 신념인데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족력 자체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보시라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저보고 바꿔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바꾸지. 하면서 있잖아요. 나는 바꿀 리가 저는 제가 건강해지는 거 약을 안 먹고도 나을 수 있는 어떤 그 건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은 제 여기 지금 여기서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엄청 여기 날라갔어요. 키로수가 지금 57점 몇이면 8, 9, 10, 60, 61, 60, 63, 한 6kg, 7kg 정도 가까이 지금 빠져가고 있네요. 지금 4주 차이에. 오,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는데 체지방도 어제도 24점 매수로 내려가더라고요. 24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20점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해갖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죽을 날은 그렇지만 내가 아파서 그러는 건 틀리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야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정말 그 어떤 믿음에서부터 출발 모든 것들은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보고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아주 이렇게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약을 안 먹었다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175. 그러니까 내면에 그래서 그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의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의 의식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원칙은 내 내면부터 점검하라고 그러셨거든요. 호킨스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라도 뭐 잘 돼요. 저 병원이. 잘 되긴 해서 돈은 벌지만 그 의식에 따라서 이게 정말 차원이 많이 이게 달라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어제 와 이게 S사분면에 175에 계신 분을 전형적인 분을 이야 세다 하면서 제가 세다판을 만나 뭐 느끼고 왔어요. 그냥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끝까지 이분도 뭐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저도 조절하면서 엊그제 제가 간이 조금 좀 있는 걸 먹었더니 살짝 안 먹다가 먹으니까 약간 위가 이제 부대끼는 게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조절해. 간이 정말 몸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많이 있는 거. 그게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게 끝까지 나는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내 의식을 보는 거야. 내가 흔들림 없이 가느냐. 내가 자꾸 흔들리면서 내 습관을 놓쳐버리느냐.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신념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결단이 돼요. 근데 신념 정리가 안 되면 신념대로 살아요. 저도 작년에 안 됐을 때 나는 어느 순간에 한 번 하면 결정이 나면 끝까지 할 거야 라는 걸 제가 그랬거든요. 결정이 아마 지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다 말다 했었는데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게 하여튼 2월 그 7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양성이 생기면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저는 아직 그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 관리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신념을 자꾸 찾잖아요. 신념을 찾아야지. 내가 왜 잘 먹지? 먹는 거 보면 왜 행복하지? 그게 있어요. 먹는 것만 보면 막 행복하죠. 행복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신념이 바뀌지가 않으면 끊임없이 신념대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단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진도 나갈게요. 삶이라는 책 전체를 사랑하고 어느 한 장에만 매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두루 성공을 거둡니다. 삶이라는 책 전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걸 전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한 장에만 매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뭐 두루 성공을 거둡니다. 제가 그걸 봐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신념에서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은 좋아하고 내가 열등감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뭔가 걸리는 거, 경쟁하려고 내 열등감 때문에 생겨는 그런 거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부분에 사람들은 미워서 싫어서 안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편애하는 게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편애하는 거. 이걸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데 제가 요새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이걸 참 사업을 또 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애하는 마음, 두루두루 내가 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루두루 애정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두루 애정을 갖기보다는 내 편의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가 아직까지도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뭔가 더 수용이 더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런 분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점점 이게 반경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해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다 보면 저항감이 있는 거고 너무 저항감이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뭔가는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 욕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모두에게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불편한 사람들은 왜 불편한지를 찾아서 적는 게 적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한번 적어보는 거 엄청 중요하죠. 적어서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발표를 해야 어제도 어떤 분을 잠깐 봤어요. 발표하는 거랑 그냥 답을 하는 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다른 차원이거든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이 정도밖에가 아니라 에고는 다 그래요. 가짜 나는 조작하고 다 그래요. 보면 어린아이,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에고가 하는 거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내가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함으로 해서 저절로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저절로 해결이 이게 에너지에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루 성공을 거둡니다. 두루두루두루 성공하는 거. 그러기 위한 규칙은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 혜택과 도움을 주고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서 혜택과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행복과 희망을 주고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주는 것. 삶 자체를 예우하려는 듯, 그러니까 삶 자체를 예우하려는 뜻을 결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우하려는 것. 성공은 삶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성공은 뭐예요? 삶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본성이 뭐죠? 삶의 본성?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에게 애정을 가져야 친절하지 않아요? 애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친절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삶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삶의 본성을 이해하기만 하면 성공은 필연적입니다. 분투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 태도로 존재하려는 버릇을 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분투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새로운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분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멈추는 경우 있고 하면서 질문을 안 하죠. 나와 그 분투하고 내가 이렇다라는 거 인정하고 보기 싫어서. 근데 그런 과정이 있은 뒤에 내가 나를 정말 그야말로 내가 정말 삶의 그 본성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 나의 내면을 점검하라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삶의 본성을 이해하고 정말 수용할 수 있나? 흔들림. 그러니까 200 이상으로 되어야 돼요. 의식 수준이 이렇게 보시면 그렇잖아요. 200 용기를 내면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200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지 않고 투사를 계속한다는 거는 용기를 내고 250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이 내 내면을 보겠다라는 내 내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고 내가 이런 그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250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 낙관적이어야 되는데 누군가 낙관적인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으로 비난을 하느냐. 비난을 하염없이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비난을 하느냐. 낙관적이어야 된다는 거. 350에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수용. 그렇죠. 수용 정도만 돼도. 수용이 전에 한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수용이 되는 순간 수용 350, 400, 500, 540이 아니라 수용이 어느 정도 되면 500으로 사랑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빠르고 밑에서는 일이 바뀌는 거에 100에서 이제 한 두려움에서 125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일 올라가는 게 정말 한 생 살면서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50 그냥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편안해 그냥 걸리는데 대충 넘어가려 부딪히기 싫어서 넘어가는 거라. 부딪히기 싫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포기했는데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른 전혀 의식의 에너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내 안에 평안함, 진짜 애정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가 벌어지는 까닭이나 너무나 많은 이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까닭은 주로 세상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실패가 벌어지는 까닭이나 너무 많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불행한 까닭은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요새 그 생각이 드는 어머 모르긴 모르는구나. 포키스 박사님 한국인을 위한 축도를 하신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게 있거든요. 그 보면 이렇게 쭉 봐요. 모든 사람들이 무지에서 온다 모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 기준에서 이 정도면 알지 않아?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제가 그걸 또 반성을 하고 봐요. 내가 이 정도 아니까 저 사람도 이 정도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왜 그거 모르는데? 하는 식으로 이제 분노를 하면서 막 지적질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신념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어릴 때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부모님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행동 패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작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제가 이제 어떤 젊은 사장님을 봐요. 근데 모른다라는 걸 제가 알고 이렇게 봐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 왔어요. 이게 사무실 분위기도 아직 모르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르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죠. 저는 제가 이제 되게 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저도 부족한 거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가르쳐 준 거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좀 저는 그렇게 배웠는 거죠. 엄마가 그 왼쪽에 숟가락, 오른쪽에는 젓가락. 뭐 그래놓고 어른들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막 하다 보니까 어른 드시기 전에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습관이 막 바뀌어가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른 드실 때는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배워놓고 안 했던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뭔가 어쨌든 그런 어떤 예절을 좀 그래도 막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한 날은 이 친구가 먹는 컵에다가 이제 팩을 하는 걸 이렇게 개는 거예요. 이제 갤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에다 개면 안 된다 이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른 거예요 생각이. 저는 먹는 거에다는 먹는 것만 그러니까
사람 먹는 밥그릇에다 개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얼굴에 바르는 거 먹는 거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른 이제 뭔가를 찾아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제가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하는데 아 안 배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야, 니 미쳤나 이랬거든요. 제가 원래 분노도 막 니 미쳤나? 니 뭐 일만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막 화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의식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깔아앉으면서 아, 이게 보니까 아 얘기를 하면서 순간 하면서 하는데 모르는구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에서 엄마한테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구나라는 게 있는 거야. 왜 할머니한테 안 배웠으면 그 엄마도 모르고 그 엄마한테 또 그 양육이 됐으면 또 아이들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가르쳐 줬는 저희 애들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제가 알아도 뭐 희한하게 안 되는 애 셋이니까 희한하게 안 되는 애도 있어요. 뭐 신기하게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제가 양육을 해.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거긴 또 신념대로 또 뭐요? 막 떼기장 치고 난장판을 해야 엄마가 관심 준다는 거로 해서 막 이상하게 가르쳐도 안 되고 막 이상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되는 행동 패턴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이게 나이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50이 넘으면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웃긴 게 어떤 사람 얼굴에는 있잖아요.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써져 있는 분이 있어요. 똑똑하다. 똑똑이라고 써져 부신 계셨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보상체계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른다고 보상을?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똑똑, 똑똑하다 하면은 이분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똑똑하다 하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똑똑하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인데 똑똑하다고 했는데 모르는 거를 제가 2년 전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 모르지? 똑똑하다는 신념이 있다 보니까 모른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념을 딱 두고 똑똑이라는 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모르네? 진짜 모르네? 야, 신기하네. 다 똑똑하다는 거를 씌워놓고, 덮어 씌워놓고, 안경을 써놓고, 다 똑똑한 게 아닌데, 똑똑하다는 신념이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요새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모르는구나. 나이 상관없이, 아, 모르는구나.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입으로 막 떠들어요. 입으로 떠드니까 어떻게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를 제가 요새 깨닫습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아 모르는구나를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는구나. 저희 남편도 몰라서 모르는데 신념 때문에 생겨난 행동 패턴이 있고 저희 아들도 신념 때문에 생겨난 패턴이 있고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행한 제가 아는데 제가 왜 저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화가 나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분노 150으로 가니까. 근데 다 몰라서 그러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세상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의식 수업을 듣다 보면은 아,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보다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념을 정리를 하지 않잖아요. 신념이 엄마한테 버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모르는데 버려지는 것 때문에 나는 이따위밖에 나는 안 돼? 나는 수치스러워. 엄마가 어떻게 나를 버려? 동생을 차지해? 내가 못한 거야? 열등감이 생겼어요. 열등감과 열등감 때문에 비교하면서 열등감 생겼던 것 때문에 누군가 봤을 때 똑똑하고 뭐 좀 모르는데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에 열등감이 자극이 되면서 미워하는 거죠.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이 자극이 되면서 제가 더 똑똑해. 그럼 나는 또 버려질 거야. 나는 또 수치스러워지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작동되니까 저 사람들을 모른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서 밀어냈던 것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념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점점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는 그 폭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요. 재밌어요. 아, 몰라서 하는 행위네라는 거를 보면은 저 역시도 모르고 저 역시도 모르고 했던 패턴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 불편한 거 오늘 완전 진짜 짧겠네요. 그렇죠? 네. 불편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봤을 때 불편한 것들은 일단 다 적으세요. 이름이라도 적으세요. 이름 적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적고 그 말에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그 다음에 질문하고 모르겠으면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라는 거. 그래서 질문하시라고 어떤 질문을 하시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질문하셔서요. 진짜 신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 두려운 게 세상에 없다는 거,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라는 거, 죽지 않는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생각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